7년 7월 정사 24일에 제명전왕이 죽었다. 황태자가 소복을 입고 칭제하였다. 칭제라는 거는 제위에 오르지 않고 왕위에 오르지 않고 이제 정무를 처리하는 것을 칭제라고 한답니다. 저는 안 쓰는 표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명전왕이 죽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백제가 망했어요. 백제가 망했죠. 여러분이 아는 그 백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아니겠구나.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백제가 아니었으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의지할 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여기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부근에서 이제 당나라하고 그 다음에 신라군에 대항해서 반란 일으키고 있었고, 반란이라고 해요. 남들 부흥, 뭐 역사책에 나온 대로 하면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잘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외놈들은 그 와중에 백제를 돕는다고 북구주 지역 있죠, 그죠? 요 지역에다가 사령부를 설치하고 제명천왕이 직접 북구주에 와서 중대형 황자하고 함께, 지금의 천지천왕 있죠, 그죠? 그 사람하고 함께 그 백제에다가 어떻게 이제 원군을 파견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다가 제명천왕이 죽었죠. 그래서 천지천왕은 지금 북구주에 있는 겁니다. 북구주에 있고 경도로 지금 그 어디에요? 내량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죠? 돌아가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백제에다가 어떻게 군대를 보낼 거냐, 예를 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을 좀 이해하시면은 천지천왕기를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날에 소장군은 이제 소정방이겠죠. 소정방이 백제 멸망시킨 그 새끼 소정군과 돌궐의 왕자 계필가력이 여기서 계필가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설필하력을 의미할 거예요. 설필하력, 저 개자 저기 성우를 읽을 땐 설로 읽을 거예요. 설필하력 등이 수륙 양로로 가서 고구려의 성 밑에 이르렀다. 자, 고구려의 성 밑이라는 거는 뭐 평양으로 갔다 라는 말이겠죠. 평양. 당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저 어디에요? 돌궐놈들이 공격해 왔답니다. 황태자는 장진궁 카츠노미아로 옮겨 거주하였다. 나가츠노미아. 장진궁은 여기 북구주 지방 어디에 있었을 겁니다. 자세한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세요. 자, 점차 해외 군정을 지휘하였다. 여기서 해외 군정이라는 거는 백제가 멸망했기 때문에 백제에다가 어떻게 이제 원군을 보낼 거냐. 그 부여복신 얘기 나왔잖아. 복신 얘기 나왔으니까 그 복신하고 그 다음에 부여풍, 여기서 나오는 이제 풍장, 왕자 풍장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8월에) 전장군 대화라는 거는 이제 관등입니다. 관등. 아담비라부련, 아즈미노 히라부노 무라지, 소화하, 하변 백지신, 가하헤노 모모에노 오미 등과 후장군 대화하, 아베 인전 비라부신, 아헤노 히케타노 히라부노 오미, 대산상 물부련웅, 모노노베노 무라지 쿠마, 대산상, 수군 대석, 모리노 키미 오호 이하 등을 보내 백제를 구하겠다. 무기와 식량도 보냈다. 그리고 이제 일본석의 본문의 주석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있는데 누굴 보냈다 그런 얘기가 있는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9월에 황태자가 장진궁에서 백제왕자 풍장에게 직관을 주었다. 백제왕자 풍장은 그 우리가 아는 그 그러니까 누구죠? 백제왕자 부여풍인데, 장진궁이 아까 여기 근처라 그랬죠? 이 근처 어디였을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분명히 이걸 찍었는데, 여기네. 여기 장진궁이네. 여기서 이제 부여풍을 백제로 보내기 위해서, 옛날 백제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직관을 주었다. 또 다신 장부 오호노미코 모시키의 누이를 처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대산하 협정련 빈랑 소산하 진조 전래진을 보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풍장이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호위하게 했다. 풍장이
나라에 돌아가 복신이 마중나와 절하고 국정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복신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부여부흥운동, 그 부여부흥운동이라 그러지. 아,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의 이제 구심점이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주류성, 여기 지금 의류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예, 주류성 쪽에 아마 주둔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구마나리구나. 아무튼 요기 있던 이제 원래 백제의 중심 지역들은 다 빼앗겼고, 아마 그때 복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란군 혹은 이제 백제 붕군들은 아마 그때 지금 일본 서기의 맥락을 보면 전북 지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수도를 점령한 거지 다른 지역을 다 점령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그게 군사행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풍장이 나라에 돌아가자 복신이 마중나와 절하고 국정을 맡기면서 이건 읽었고, 자, 12월에 고구려가 이번 12월에 고구려국은 몹시 추워 폐강이 얼었습니다. 폐강이라는 거는 대동강을 의미하죠. 여기 있는 그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당군은 운차, 충붕 등을 이끌고 북과 징을 울리며 진격했습니다. 운차하고 충붕은 뭐 군사 기구입니다. 그 공성할 때 쓰는 거. 고구려의 군사는 용감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당나라의 두 보루를 빼앗았습니다. 다만 두 진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밤에 빼앗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군사가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날카로움이 둔화해지고 힘이 빠져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무슨 개소리야? 요거는 소정방하고 그 다음에 설필하력이 지금 주석이나 각주가 있네요. 각주에 보니까 소정방하고 설필하력이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 그지? 35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아마 연개소문 살아있을 뜰 겁니다. 후의 막급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석도현이 말했다. 김춘추의 뜻은 본래 고구려를 친 데 있었다. 그런데 먼저 백제를 쳤다. 근자에 백제가 침공당해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낮에 그 나당 동맹이라는 거는 신라고 당나라의 동맹이라는 거는 대고구려 동맹이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백제가 먼저 멸망해 버렸고, 아마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그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공격받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일본서기 본문 주석입니다. 자, 이해에 파마국사 안전신마려 키시타노 오미마로 등이 보검을 바치면서 여긴 애기야군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애기야군이 아닐 겁니다. 이거 이게 애기 아니라 협이에요. 협. 그래서 협야군이라 읽어야 될 겁니다. 협야군 사요노 코리 사람의 조밭 구덩이 속에서 얻었습니다. 라고 했다. 협야군이라는 거는 여기서 파마국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딜 거예요. 자세하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르겠다. 어디지? 잠깐만요. 이왕 찍었으니까 한번 보지 뭐. 여기네. 여기가 협야군이랍니다. 자, 아무튼 보검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또 고구려 군대를 돕는 것은 일본 장군들이 백제의 가파리빈 카하리노 하마에 묵어 불을 피웠다. 그러자 제가 변하여 구멍이 되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살촉이 우는 것 같았다. 이에 어떤 사람이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는 징조인가? 라고 말하였다. 가파리비는요, 지금 제가 지도에는 안 찍었는데 전라북도 부안이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길 가파리빈이라고 일본어로 음차해서 불렀다네요. 아무튼 근데 그 뭐 제가 변해서 구멍이 됐다, 뭐 가는 소리 들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이거 그 일본석이 지었을 때가 요 다음 대인 이제 천무천왕 때니까
천문천왕 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예지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우리 그런 거 맞췄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원년 봄정월. 자, 원년입니다. 원년 봄정월 신묘삭 정사 27일에 백제의 좌평 귀실복신에게, 귀실복신은 복신을 의미합니다. 복신. 화살 10만 척, 실 500근, 솜 1,000근, 필육 1,000단, 무두질한 가죽 1,000장, 종자용 벼 3,000석을 주었다. 이거는 군수물자를 준단 말이죠. 자, 3월입니다. 3월 경인삭 개사 4일에 백제왕에게, 백제왕은 여기서 풍장이겠죠. 부여풍이요. 백제왕에게 포 300단을 주었다. 이달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들이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는 조정의 구원을 청하였다 라고 있는데, 고구려가 일본의 구원을 청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개구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설에서는 이제 뭐 백제 부흥권한테 도움을 청한 건데 외놈들이 이거 윤색한 거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장군을 보내 소류성에 운거하겠다. 소류성이라는 건 이제 주류성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단 부안설을 택했습니다. 부안이 가장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부안에 있는, 여기 지금 의류촌이라고 있죠, 그죠? 의류촌이 바로 주류성입니다. 소류성, 주류성. 이 때문에 당연히 당나라 사람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그 서쪽에 보루를 함락할 수가 없었다. 요 지역은 지금 좀 설명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백제 수도가 있던 이제 사비하고 그 다음에 그 웅진이 있던 요 지역은 일단 지금 다 털린 상태인데, 근데 전라북도 중반쯤, 그러니까 전라북도 남부 지역부터 해서 그 남쪽 지역은 그 이남 지역은 아직 신라군이나 아니면 당나라군한테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이거는 뭐 수도 털렸다고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여름 4월에 쥐가 말의꼬리에 새끼를 낳았다. 석도현이 북쪽 사람이 남쪽에 붙으려고 한다. 남쪽 나라에 붙으려 한다. 아마 고려가 패해서 일본에 복속하려는 것일까라고 점쳤다. 5월에 대장군 대금중, 아담련 비라부련. 대금중은 관등입니다. 아담련 비라부련 등이 수군 170척을 이끌고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내주고 풍장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칙을 선포하였다. 또 복신에게 금책을 주고 그 등을 오르만지며 칭찬하고 장록을 주었다. 그때 풍장과 복신이 절하며 칙을 받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실제로 이렇게 막 캐겠냐마는 일단 아무튼 일본 쪽에서, 그죠? 북구주에서 이제 물자가 엄청나게 아무튼 전라도로 갔다, 전라북도로 갔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입니다. 김이삭 병술 28일에 백제는 달솔 만지 등을 보내 조를 올리고 물건을 바쳤다. 겨울 12월입니다. 병술삭 1일에 백제왕 풍장과 그의 신하 좌평 복신 등이 협정련 사위노 무라지 박씨 전래진 치노 타쿠츠와 의논하여, 이 주유라는 거는 여기서 주류성, 여기 있는 의류천을 의미합니다. 주유는 논밭과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다, 농사짓고 누에칠 땅이 아니라 방어하고 싸울 장수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백성이 굶게 될 것이다. 이제 피성으로 옮기자. 피성이라는 거는 김제를 의미하는데요. 김제.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의류촌이, 여기가 주류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피성, 김제로 옮긴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피성이 되는 거죠. 추측해서 저기 찍었습니다. 자, 피성으로 옮기자. 피성은 북서쪽에는 고련 단경에 물이 흐르고, 고련 단경은 안도반영 여기 있는 만경강으로 추측을 합니다. 신평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저는 만경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는 심리거언이 막고 있어. 심리거언은 김제에 있는 벽골제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벽골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거. 방어하기 좋다. 또한 사방에 논이 있어 도랑이 파여 있고 비가 잘 내린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사만중에 기름진 곳이다.
의식에 그러니까 입고 먹는 것의 근원이 천지에 감추어져 있는 땅이다. 비록 땅이 낮은 곳에 있지만 어찌 옮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이때 박씨 전래진이 혼자 나아가 가나요. 피성은 저기 있는 곳에서 하룻밤에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뉘우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굶주림은 후의 일이지만 망하는 것은 먼저입니다. 지금 저기 함부로 오지 않는 까닭은 주류가 험준한 곳에 있어서 방어에 아주 적합하고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낮은 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굳게 지키며 동요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가난을 듣지 않고 비성에 도읍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부안 쪽도 대체로 다 평원이죠. 전라북도는 다 평원이에요. 보면은 저기 동쪽 지역 말고 서쪽은 다 평원인데 부안 쪽에 보면 변산반도 쪽은 산지가 많아요. 아마 이 지역이 이제 주류성이 아닐까 싶고, 제 생각에는 이 근처 지역 어딘가 있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피성으로 옮기면 일단 당나라하고 이제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여기 북쪽 지역, 충청도 지역하고도 가까워질 뿐더러, 그리고 적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보루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지지 않냐. 차라리 이제 여기 주류성 쪽에 계속 죽은 거 있는 게 낫겠다. 백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지금 백제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 관련한 이야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피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김제로 옮겼답니다. 자, 이에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무기를 수선하고 선박을 구비하고 군사의 식량을 비축했다. 이에 간지는 임술이다. 요게 662년이랍니다. 자, 2년입니다. 봄 2월 663년이죠. 을유삭, 병술 2일에 백제가 달솔, 김수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 신라인이 백제 남부의 사주 4주를 불태우고, 백제 남부의 사주라 그러면 아마도 여기 전라남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사주를 불태우고 아울러 안덕 등의 요지를 빼앗았다. 안덕은 덕안을 의미합니다. 덕안을 잘못 적은 걸 거예요. 저거 덕안이 근데 어디냐면은 이거 어디더라, 득이신, 여기 논산이 쪽이죠. 논산에 은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대요. 백제에서 동방의 치소였다라고 하는데 왜 줄이 이러냐. 여기가 이제 덕안입니다. 덕안, 득이신, 덕안 뭐 이렇게 다음이 통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밀렸답니다. 백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백제 수도님이 털렸고 남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대요. 자, 피성은 적에게 너무 가까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도로 주류성으로 돌아갔다. 전래진이 생각한 바와 같았다. 결국 피성이 있다가 북쪽에서 계속 밀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주류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복신 얘기예요. 자, 이달에 좌평 복신이 당나라의 포로인 속수언 등을 바쳤다. 3월에 전장군 상모야 군치자 카미츠케노 노키미와 카코와 간인년 대게 하시히토노 무라지 오호 후타 중장군 거세신 전신 역어 호세노 카무사키노 오미 오사와 삼륜 군 근마려 미와노 키미네 마로 후군 장군 아베 인전 신비라부와 대택 신겸병 오호야케노 오미 카마츠카를 보내 27,000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치게 했다. 27,000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치게 했다. 신라를 쳤다는 거는 이제 신라의 후방을 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경주를 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주류성 쪽에다가 원군을 보냈거나, 혹은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남해 쪽에, 남해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남해 절해성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이제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옛날부터 이제 외놈들하고 관련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자, 여름 5월 개축삭 1일에 견상군 이누카미노 키미가 달려가 출병한 사실을 고구려에 고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규해를 석성에서 만났다. 규해라는 건 이제 풍장입니다. 풍장, 부여풍. 규해는 복신의 죄를 말하였다. 석성이라는 거는요, 석성, 아마도 지금의 석성산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석선상승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걸 만났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득이신 지역을 덕안 지역이죠, 그죠? 덕안 지역을 신라군한테 빼앗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일진일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빼앗겼는데 여기서 이제 부여풍을 만든다는 건 좀 모순적이니까 아마도. 자, 6월에 전군 장군 상무야 군치자 등이 신라의 사비, 기노강 두 성을 빼앗았다. 아, 이거는 사비하고 기노강은 어디냐면요, 사비는 양산을 의미해요. 양산, 지금의 경남 양산. 그리고 기노강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제 경남 의령 지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둘을 빼앗았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쪽에다가 뭐 경주를 직접 치진 않고, 그지? 남쪽에다가 뭔가 것 좀 만들었다는 건데, 옛날 가야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빼앗은 모양입니다. 자, 백제왕 쿠다라노코키시 풍장은, 백제왕 풍장은 복신이 모반할 생각이 있다고 의심하고 손바닥을 뚫어 가죽으로 묶었다. 그러나 혼자서 결정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복신의 죄는 이와 같은데 참수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라고 물었다. 이때 달솔 덕집득이 이 극악한 놈을 방면해서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복신은 집득에게 침을 뱉고 썩은 개 미친놈이라고 말하였다. 왕은 힘센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참수하여 그 머리로 젓갈을 담갔다. 자, 일본 측에서 어쨌거나 이제 백제군을 도우려 온 건지 아무튼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양산하고 그 다음에 의령을 일시적으로 빼앗았을 즈음에 부여풍은 주류성에서 복신을 잡아 죽였습니다. 복신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가을 8월 이모삭 가보 13일에 백제왕이 자기의 훌륭한 장수를 죽였으므로, 훌륭한 장수가 이제 복신이겠죠? 신라는 곧바로 백제로 쳐들어가 먼저 주유를 빼앗으려고 했다. 주유가 바로 이 저기 있는 주류성, 의류촌을 의미하겠죠? 그러자 백제왕이, 풍장이죠, 적의 계략을 알고 장군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들으니 대일본국 야마토노쿠니의 구원군 장수 노원군신 이호하라노 기미오미가 건아, 치카라 히토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고 한다. 건아는 이제 용감한 군사를 건아라 그런다네요. 장군들은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나는 백촌 하쿠스키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대하리라 라고 했다. 백촌이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군산 쪽입니다. 지금의 군산하고 서천 사이입니다. 금강이거든요. 이게 요 지금 흘러가는 강이 쪽이죠. 이게 금강인데, 금강 하구 지역을 그 백촌이라 그럽니다. 백촌, 뭐 백촌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강, 백촌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쪽 사료에는 다 백강이라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떤 일본서기에는 백촌이라 나와요. 자, 무술 17일에 적장이 주류에 이르러 그 왕성을 에워쌌다. 대당의 장군이 전선 170척을 이끌고 백촌강 하쿠스키노에 진을 쳤다. 자, 주류성은 포위됐고 그 다음 백촌강에도 당나라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무신 27일에 일본의 수군 중 처음에 온 사람들이 당나라의 대당의 수군과 싸웠다. 그러나 일본이 져서 물러났다. 대당은 진열을 굳게 지켰다. 이 시발놈들 말할 때마다 대당 그러네. 당나라는 무서웠던 모양이지. 자, 기후 28일에 일본의 장군들과 백제왕이 기상을 살피지 않고, 기상이란 건 아마 날씨겠죠, 우리가 선수를 치면 저쪽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대우가 흔들린 일본 중군의 병조를 이끌고 다시 나아가 진열을 굳건히 하고 있는 당나라의 군사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당나라가 곧 좌우에서 배를 둘러싸고 싸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관군이 패배했다.
관군이라는 건 여기서 일본군을 의미하죠. 이때 물속으로 떨어져 익사한 자가 많았다. 또한 뱃머리와 고물을 돌릴 수가 없었다. 박씨 전래지는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수십 명을 죽이고 마침내 전사했다. 이때 백제왕 풍장은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로 도망갔다. 자, 백촌에서 그죠? 백촌에서 고구려군이래. 그 나당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선 그냥 신라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 대당 그러는데, 아무튼 나당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외동군이 아마 뭐 3만여 명쯤 됐겠죠, 그죠? 거기에 와가지고 붙었는데 백당에서 이제 크게 왜군이 패하고, 크게 패했습니다. 얘들 보통 자기가 졌다고 안 적는데 아무튼 졌다고 적었으니까 뭐 진짜 존나 크게 패했을 겁니다. 이거 크게 피하고, 그리고 풍장, 그 백제 분군의 이제 왕이었던 풍장은 그 배를 타고 이제 고구려로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주류성 어떻게 됐냐? 9월 신해삭 정사 7일에 백제 주류성이 마침내 당나라에 항복하였다. 자, 백촌에서 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주류성도 함락되고 말아요. 이때 나라 사람들이 주류가 항복하였다. 사태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백제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이제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테레성, 이게 테레성이 아닐 거야. 절에성 테레사시에 가서 일본 장군들과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자라고 했다. 테레성은 여기에요. 절에성이죠. 절에성은 여기에요. 여기 남해도, 지금의 이제 경남 남해군, 통영 옆에 있는 남해군에 있는 그 남해도를 아마 절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절해성으로 와서 했답니다. 절해성 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먼저 침복기성 시무북후 기사시에 가 있던 처와 아이들에게 나라를 떠나려 한다는 마음을 알렸다. 침복기성은 지금의 강진 쪽으로 추측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류성 빼앗기고, 그죠? 그다음 백촌에서 개 깨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백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제 항전할 뜻을 잃고 전부 다 일본으로 망명하겠다, 그런 생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신유 11일에 모태를 출발하였다. 그 모저라는 것은 여기 미저 지역 이름입니다. 아까 그 절해성이라고 있었죠, 그죠? 거기입니다, 메나. 자, 개 13일에 절에 테레에 이르렀다. 갑술 24일에 일본의 수군 및 좌평, 여자신, 달솔, 목소, 귀자, 공나, 진수, 억래, 복류와 국민들이 절해성에 이르렀다. 이튿날에 비로소 배가 출항하여 일본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백제는 망하고 결국에는 백제 분군도 전부 다 실패로 돌아오고 여기에 모였다가 일본으로 전부 다 망명을 하러 갔다. 뭐 그런 얘기로 끝나네요. 그렇다고 하네. 백제 귀족들이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백제 귀족들이 지금 보면 백제 분군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근데 복신이 죽고 나서 부여풍이 여기 어디에요? 백촌에서 이제 개 깨지고 나서는 한 번에 전라남도 지역이나 아니면 이 섬진강 주변 지역들을 다 버리고 그냥 일본으로 다 도망갔단 말이야. 도대체 그때 군사적인 상황이 어땠으면, 혹은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어땠으면, 가까운 나라, 하긴 뭐 신라는 옛날부터 적이었으니까 일본으로 전부 다 이제 싹 이렇게 달아는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들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그 다음 경기도 새끼들도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민족이에요, 뭐 뿌잉이질 하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수도 있겠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백제하고 일본의 친밀관계라는 게 되게 가까웠다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땠을지는 뭐 그때 내가 안 살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궁금하네요, 좀.